21년 11월에 시험 본 21년 5회 시험 실무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고객 담당의 담당자 명의 담당자 명의 이선호인 거래처를 고르시오. 일반 거래처 중에서 거래처를 등록할 때 그 거래처의 담당자를 지정하는데 그 담당자를 여기서는 우리 회사의 담당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회사가 그 거래처에 연락을 할 때 우리 회사 물건 사고 팔고 할 때 직접 전화 통화하는 그 상대방 회사 그 거래처의 담당자도 이 거래처 등록에다가 같이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 담당자가 이선호인 거래처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거래처를 고르시기로 했으니까 일반 거래처 등록에서 조회해보면 이 중에서 조회 조건을 한번 볼까요? 조회 조건은 없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조건 검색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볼게요. 조건 검색에 물론 이렇게 하나씩 해도 됩니다만 만약 거래처가 많이 나오는 회도 있거든요. 이럴 때 대비해서 한번 조건 검색에서 있는지 볼게요. 담당 사원이 있네요. 담당 사원 여기에 이선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볼게요. 여기 없네요. 그러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사원은 우리 회사 담당 사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한 고객 담당의 담당자는 당사 직원이 아닌 거래처 직원을 뜻한다. 즉 거래처 직원의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그 거래처를 등록하는 곳은 볼까요? 없죠. 거래처 등록 가볼게요. 체크가 안 되네. 거래처 등록. 거래 등록상 두 번째 탭 보겠습니다. 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추가 등록사항을 가볼게요. 여기 가면 고객 담당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똑같은 항목이죠. 고객 담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클릭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뭐 대응 전공 볼게요. 문제가 보기가 4개 나오니까 이렇게 대응 전공이 이서준 클릭하면서 이게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이선호 나오네요. 이선호 제동기업 4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제동기업에 이선호라고 하는 총무부에 속해 있는 그런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우리 회사 거래처, 우리 회사의 담당자다. 상대방 회사의 담당자다라고 하는 것을 메모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품목 크랭크 ARM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라. 품목 등록합니다. 조회하고요. 크랭크암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못 찾겠네요. 선생님은. 두 번째 있었네. 자, 크랭크암에 대한 설명. 자, 크랭크암의 롯은 사용을 합니다. 맞고요. 조달 구분은 구매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검사 여부 무검사고요. 계정 구분은 원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영업관리 견적 내역을 활용하여 수주를 등록할 때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사람끼리 짝지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말은 영업관리의 견적 내용을 활용해서 수주를 등록한다. 불러와서 수주를 등록할 때 적용 대상, 어떤 것을 불러오고 어떤 것을 불러오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견적 내역에 등록한 모든 항목들, 아니, 견적 내역에 등록한 것들을 수주 등록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 특정 일부 몇 개는 불러올 수도 있고, 안 불러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찾아보고, 거기 가면 비고 디테일과 비고 헤더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영업관리니까 자, 시스템 관리의 마감 데이터 관리에 가시면 영업 쪽에 만약에 이게 영업이 아니라 구매 쪽이었으면 자재 마감 통제 등록을 가야 되고요. 이게 영업 쪽이니까 영업 마감 통제 등록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견적 내역을 불러온다. 전에 등록했던 걸 불러온다. 그 말고 유사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 단계 적용 부분.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모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봐야지 알 내용인데요. 자, 전 단계 적용 부분이란, 즉, 견적 내용이 수주 등록에 비해서는 전 단계죠. 그 전 단계에서 어떤 항목을 불러와서 수주 등록에 그대로 입력을 해드릴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듬 IQ부에서는 관리 구분을 불러와 드릴까요? 실적 담당자를 불러와 드릴까요? 비고 디테일은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나만의 주석사항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내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을 입력하는 그런 그런 칸이 있는데, 그것을 불러와 드릴까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영업마감 통제 등록을 보니까 실적 담당자와 비고 디테일에만 체크되어 있고요. 관리 구분은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김유리는 관리 구분은 적용받지 않는다. 체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러와서, 즉 견적 내역에 관리 구분에 어떤 값이 있다 하더라도 수주 등록에는 불러오지 마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지 마라. 난 필요 없다. 수주 등록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불러오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체크되어 있으면 그대로 불러와서 수주 등록에도 표시를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최병서 적용받지 않는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요. 최병서 실적 담당자는 적용을 받습니다. 않는다 틀렸고요. 비고 디테일은 적용을 받습니다. 이나영도 맞고요. 비고 헤더란 말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쓸모없는 적용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어떤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틀린 얘기고요. 김유리, 이나영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재 마감 통제 등록에도 전 단계 적용 여부가 있습니다. 전 단계 적용 여부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구매 관리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는 관리 구분, 실적 담당자, 비고 이거에 대해서 불러와지지 않는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면 영업 관리 수주 등록이죠. 수주 등록 한번 가볼게요. 수주 등록에 보시면 일단 견적 등록에 비고란이 있죠. 이게 비고 디테일입니다. 비고 디테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 담당자가 바로 요 실적 담당자를 얘기합니다. 담당자. 견적 등록에 이 칸에 지금 등록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비곤 안에 아무것도 없죠. 없으니까
수주 등록에 넘길 건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뭐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영업마감 통제 등록에 여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담당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구분이 여기 있습니다. 관리 구분 지금 한 체크를 이렇게 하면 지금 입력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리 구분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주 등록에 불러왔을 때 수주 등록에도 여기에도 똑같은 값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업마감 통제 등록에 여기에 관리 구분에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요 현재 상황에 체크되어 있는 체크 값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면, 그래서 현재로는 영업 쪽에서는 실적 담당자와 비곡값만 전 단계에서 불러올 수 있고요. 관리 구분은 불러올 수 없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한국자전거본사는 2021년 11월에 판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에 고객별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고객별. 그래서 메뉴가, 이 메뉴는 처음 열어보는 것 같긴 한데, 자, 고객별로 판매 계획을 세웠다. 전에 늘상 많이 시험에 나왔던 것은 판매 계획 등록이었죠. 그래서 기초 계획이냐 수정 계획이냐, 그래서 품명별로, 품목별로 이 품목에 대해서는 몇 개를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입력하는 것이 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고객별, 거래처별로 이 거래처에는 몇 개를 팔겠다, 어떤 물건을 몇 개 팔겠다라고 하는 얼마 매출까지,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금 더 많이 구체적으로 이 판매 계획 등록에 비해서는 많이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월에 구체적으로 고객별로 계획을 세운 모양입니다. 조회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대응 전공의 매출 예산 3,347만 1,100원을 판매하겠다. 너치를 판매하겠다. 어떤 품목을, 하단에 이런 품목을 이만큼씩 이 단가로 매출을 하겠다. 계획이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 중에 매출 예상 금액이 가장 높은, 매출 예상 금액이 여기 있습니다. 매출 예상 금액, 여기서 제일 금액이 큰 거, 제동기업이네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판매 계획 등록, 고객별 상세란 메뉴가 있다. 판매 계획 등록 밑에 고객별로 판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 메뉴, 고객별 상세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가겠습니다. 자, 견적 내역 중 결제 조건이 현금 결제인 견적을 등록할 때 그 견적을 내면서 그 고객한테 당신 나한테 현금으로 물건을 사실 겁니까? 카드로 할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견적에 추가로 부기합니다. 어느 경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견적에 들어가죠. 자, 견적 등록 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아까 조회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네요. 11월 5일까지 견적 등록 중에 하나씩 클릭하면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납기가 언제고 외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의 결제 조건에 대해서 입력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게 현금 결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숫자 3으로 끝나는 거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견적 기능을 이용하여 주문 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입력한 주문번호 수조 등록 가서 날짜를 5일까지 12월 5일까지 주문받은 것 중에 직접 등록을 했다는 것은 이력 정보를 봐서 자, 일단 아래쪽에 와서 이력 정보를 보시면 이전 프로그레스에 견적 등록이 있다. 이전 프로그레스 뭐가 있다? 그러면 불러온 거고요. 여기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래서 해야 됩니다. 이력 정보가 이것처럼 이건 없는 겁니다. 이전 이력 정보가 없다는 얘기는 직접 수조 등록해서 입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나머지 다른 출고 번호, 출고 내역이니까 출고 처리 같고요. 먼저 예외 출고 탭에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여기서 풀면 되니까. 창고가 제품 창고고요. 나오네요. 하나씩 클릭해서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 여기 이 품명을 클릭해야 됩니다. 홈 교육사업이고요. 특별 할인 판매, 그다음에 대형 전공이 되겠습니다. 1번만 콤 교육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8번 가겠습니다. 출고 번호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조회 일단 해볼게요. 출고 처리에서 11월 6일부터 자, 이게 제품 창고 맞고요. 이때 예외 출고는 없네요. 주문 출고 가봐서 조회하겠습니다. 주문 출고에 있습니다. 자, 숫자 5로 끝나는 수주번호, 숫자 5로 끝나는 요 주문 출고건에 대해서는 요 첫 번째 겁니다. 수주번호가 이거였다. 수주번호를 알려면 출고 처리의 그 전에 수주 등록이 있죠. 그때 생성되는 번호가 수주번호니까 이력 정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주 등록 옆에 있는 요 번호, 요게 수주 번호가 되겠습니다. 견적 등록 옆에 있는 요 번호는 견적 번호인 거고요. 매출 마감 옆에 있는 이 번호는 마감 번호입니다. SO211 맞습니다. 이건 두 번째 6으로 끝나는 출고 그 경우에 관리 구분이 6으로 끝나는 관리 구분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습니다. 체인, 의자, 또 정기 매출이 관리 구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찬희 7번 가겠습니다. 7번. 재고 단위 수량합, 재고 단위는 각 품명마다 아래 하단에 나옵니다. 즉, 체인은 재고 단위 수량이 50개, 의자는 50개, 바구니도 50개. 이렇게 재고가 현재 남아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량의 합은 하나씩 합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50, 50이었지? 이 주문 단위 수량의 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연히 숫자가 같긴 하지만 재고 단위 숫자를 하나씩 클릭해서 이 숫자를 확인하고 클릭할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 체크했나 의미가 없고요. 클릭해서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이 150입니다. 120으로 나와서 틀렸고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합계액 이자형, 합계액은 아래쪽에 있는 164,4,500원. 그러니까 이것도 8번의 합계액이죠. 8번이네. 8번의 합계액은 7161440. 4번은 맞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매출 마감의 메뉴에 대한 할머수. 매출 마감 메뉴를 눌러보기 전에 메뉴를 좀 닫을게요. 너무 많아서. 자, 매출 마감 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해봐야 되겠네요. 5번 매출마감, 5로 끝나는 매출마감은 전표 처리를 했습니다. 전표 처리가 되었다. 맞고요. 6번으로 끝나는 두 번째 건 계산서 처리가, 계산서 번호가 이렇게 있으면 계산서 처리를 한 겁니다. 7번은 수정 삭제가 불가하다. 7번 일괄이고요. 매출마감 과세처럼 미처리되어 있고 계산서 번호도 없습니다. 미처리 계산서 번호가 없고 마감 구분이 일괄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거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마감 번호 8번에 8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출고 번호 알려면 매출 마감이 전이니까 오른쪽 클릭 이력 정보 보셔야죠. 여기서 출고 처리에 옆에 있는 이 번호 맞습니다. 번호로 동일하죠. 이 번호와 이 번호가 10번 가겠습니다. 자, 수금 금액 중 수금 금액이 가장 큰 수금권 수금 등록하셔서 합쳐보시면 되죠. 이건 클릭하고 합치면 335만원 가장 큰 거죠. 지금 두 번째는 어림도 없고요. 세 번째도 어림도 없네요. 첫 번째 대형 전공이 가장 금액이 큽니다. 1번이 되겠네요.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입니다. 문제에 그렇게 써있죠. 수금 금액은 정상 수금과 선수금 모두 포함한다. 정상 수금과 선수금을 모두 포함한다. 1번 가겠습니다. 고객별로 미수채권을 짓게 하였을 때 조회한 기간 동안 거래가 있는 거래처 중 잔액이 가장 큰 고객을 고르시오. 미수채권 영업 현황 가겠습니다. 미수채권 집계 메뉴에 가시면 고객별 고객을 고르는 거니까 고객 탭에서 하겠습니다. 101 130 조회 기준 출고 기준이고요. 미수 기준 발생 기준에 조회해보면 잔액이 가장 큰 거 대형 전공이네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잔액이 가장 큰 거 단기 발생, 단기 수금에 다 금액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 조건도 합치가 되는 거래처이고요. 12번 가겠습니다. 계획 수량, 주계획 작성은 계획 수량이 가장 큰 번, 이건 구매 자재 관리로 가야죠. 메뉴만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획 구분이 시뮬레이션이죠. 계획 구분 시뮬레이션 조회하면 제일 큰 거 220 프레임 넛이 되겠습니다. 버스 번을 물어봤나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청구 등록 내역 중 품목 등록 후 주거래처와 청구 등록 후 주거래처, 품목 등록에서 등록한 주거래처와 청구 등록에 표시되어 있는 주거래처가 서로 다른 거 하나씩 해봐야 되겠네요. 청구 등록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5일 사이에 있는 청구죠.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조회하겠습니다. 한 건만 있네요. 이 주거래처에 해당되는 여기 주거채 등록되어 있죠. 이렇게 이것은 청구 등록에 있는 주거래처고요. 청구 등록에 있는 주거래처고요. 자, 이제 품목 등록에 있는 주거래처를 조회하려면 오른쪽 클릭해서 품목 상세 정보로 가셔서 여기 있는 거래처 하나 상세로 되어 있죠. 동일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2번, 두 번째가 틀렸네요. 두 번째 대응연공이 아니라 빅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 등록에는 빅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청구 적용을 받지 않고 직접 등록했다. 이력 정보를 가셔서 어디에 이력 정보죠? 발주 번호니까 발주 등록에 가셔서 조회한 다음에 이력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렇게 청구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불러온 거지 직접 입력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거 오른쪽 클릭 이력 정보 있죠? 청구 등록이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3번 이것도 청구 등록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겠네요. 이렇게 이력 정보가 없다고 나오죠? 따라서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이력 정보가 없는 겁니다. 4번 하게 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발주 내역을 활용하여 이코 처리를 하려고 한다. 발주 내역 중 발주 잔량이 가장 많은 거 이코 처리로 가서 이코 처리를 직접 해보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 이코에서 하셔야 되겠죠. 발주 이코 탭에서 이코가 제품 창고고요. 조회합니다. 이 상태에서 발주 적용을 눌러줍니다. 다시 발주 기간이 12일 날이군요. 조회하겠습니다. 이게 발주 적용을 해서 이코 처리할 수 있는 리스트인데요. 추가적인 정보가 없죠. 이 중에서 일반 자전거 25개죠. 유아용 자전거 15개, 일반 자전거 피그레이 화이트 5개. 가장 많은 품목이니까 잔량이 가장 큰 숫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산악 자전거 15개 답이 1번 일반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25개로 제일 많습니다. 답이 2번이네요. 15개? 이걸 합쳐야 되는데, 품목으로. 그걸 빼먹었네요. 이걸 합쳐야 됩니다, 지금. 계산을 하나씩 해야 됐나 보네요. 이렇게 섣불리 문제를 풀면 선생님처럼 틀립니다. 자, 일반 자전거가 하나, 2개. 그러면 30개가 있는 거죠? 30개로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30개. 자, 유아용 자전거 15개 하나 있고요. 여기 35개가 있습니다. 또 없죠? 따라서 이건 5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자전거 피그레이 화이트는 5개, 피그레이 화이트 5개, 이건 10개고요. 산악 자전거 P20 15개에 P20 10개, 25개. 지금 아마
발주권이 두 건인 것 같습니다. 제일물산건 하나, 형광램프건 하나, 이 각각의 품목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수동으로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능이 뭐 있나? 이건 눌러볼까요? 아니요. 정렬이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그렇고요. 이렇게 합쳐서 구하시면 답은 1번이 아니라 2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거 50개로 제일 많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메인 마감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라. 메인 마감을 조회해서 11월 27일 건에 대한 한 건밖에 없네요. 이 숫자 2로 끝나는 맞죠? 입고된 일자는 이것의 입고 일자를 알려면 오른쪽 클릭 이력 정보에 가서 입고 처리한 날짜 23일입니다. 맞죠? 입고 처리의 날짜 11월 23일. 입고 번호가 3으로 끝나는 거고요. RV2111 맞죠? 발주 번호 이겁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P02111 요 숫자 7로 끝나는 거 요게 발주 등록의 발주 번호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입고 번호 후 전표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입고 번호 후 전표 내역을 확인하고, 일단은 메인 좀 닫고요. 일단 조회 조건에 따라서 조회를 해볼 건데 계정 과목을 알려면 회계 처리 메인 마감을 가야지 회계 전표 요 부분에서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어진 정보가 회계 처리 메인 마감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정보가 입고 처리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만 준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입고 처리에서 정보를 조회해서 그것을 근거로 회계 처리 메인 마감에서 알아서 조회해라. 알아서 조회해라. 조건을 알아서 찾아봐라. 뜻입니다. 따라서 첫 출발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2021-1115 2021-1115 원재료 창고에서 조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입고 번호가 4번. 문제에 있는 요 4번 나왔죠? 같은 입고 번호죠? 자, 이 입고 처리한 건의 그 다음 단계인 메인 마감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자, 메인 마감 번호를 알려면 오른쪽 메인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지 회계 처리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이력 정보 보겠습니다. 자, 이력 정보를 보니까 이 입고건에 대해서 이후에 메인 마감을 했습니다. 메인 마감 회계 처리는 이력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회계 처리 메인 마감 메뉴로 갈 수 없습니다만 메인 마감 메뉴로는 메인 마감 국내 거래 이 메뉴로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메인 마감에서 뭐 아무 데서나 요 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메인 마감 건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지금 조회된 메인 마감 내역은 입고 처리,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 입고 처리의 메인 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메인 마감의 전표 처리가 이미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메인 마감 회계 처리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메인 마감에서 분개된, 전표 처리가 이미 됐다고 했으니까, 전표 처리가 이미 됐으니까 그 내역을 단순히 조회하면 알 수 있는데, 그 조회에서 알려면 조건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간, 메인 마감한 기간을 여기다 입력을 해야 조회가 가능한데요. 메인 마감한 기간은 바로 우리가 역주적에서 11월 18일 날, 11월 18일 날 메인 마감을 한 건, 메인 마감에 전표 처리한 이 건이죠. 자, 메인 마감 언제 했냐면 11월 18일 날. 회계 처리 메인 마감 와서 18일 날 메인 마감 한 것들을 조회해라. 한 건만 나왔고요. 그 한 건이 확실하게 맞는지를 보려면 메인 마감의 번호가 여기 나옵니다. PC21113으로 끝납니다. 이 번호와 메인 마감 이 번호가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회계 처리 메인 마감의 이 분계는 이 입고 처리한 것을 분계 처리한 거랑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면 금방금방 할 수 있을 텐데, 자, 정리해보면, 개정 과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개정 과목을 조회하기 위한 조건이 입고 처리한 것밖에 없다. 따라서 입고 처리한 것을 추적해서 회계 처리 메인 마감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 기간을 알게 됐고요. 조회 기간으로 조회하고 나서 정말 이게 두 건 이상 나왔을 때는 이 메인 마감 번호까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건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사용되지 않은 개정 과목 이제 맞춰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재료 있고요. 4번 아니고요. 상품도 있고요. 부가세 대금도 있죠. 외상 매출분만 이 분계에 없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있는데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자, 작업 내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고 이동 등록 참고 메뉴를 사용하였다. 작업 내역을 만족하는 이동 번호를 골라라. 재고 이동 등록 메뉴로 가볼게요. 재고 관리에 있습니다. 재고 이동 등록 창구에서 조회 조건을 보니까 본사 맞고요. 김유리 과장은 11월 5일에 전시되었던 11월 5일이네요. 전시되었던 에이텍 3000 일반 자전거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용 재고 여부가 부인 장소에서 여로 이동시켰답니다. 일단 해볼게요. 자, 일반 자전거를 2개 이동시켰답니다.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 다 4개가 전부 다 일반 자전거를 이동시킨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4개 중에 어떤 게 답이냐? 가용 재고 여부가 부인 장소에서 장소를 맞춰야 되네요. 부인 장소에서 여인 장소로 이동시켰답니다. 따라서 출고 장소는 부이고 입고 장소는 여인 것을 찾아봐야 되네요. 자, 가용 재고 여부가 부인 장소에서, 즉 출고 장소에 가용 재고 여부가 부이면서 그다음에 입고 장소가 여이니까 입고 장소의 가용 재고 여부가 여인 것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을 보고 할게요. 네 번째가 답이랍니다. 네 번, 즉 상품 예비 장소는 가용 재고 여부가 부이고 상품 예비 장소는
부이고 상품 장소는 여 이네요.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참고 등록 가서 했었죠. 참고 등록에 가셔서 조회를 해서 이렇게 화면 분리해 볼게요. 이거 하나만 따라 보겠습니다. 자, 상품 예비 장소 볼게요. 상품 예비 장소, 상품 창고 밑에 있으니까 상품 창고를 선택하고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분리 안 됩니다. 시험장 프로그램에서는 창이 여러 개 하나씩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손으로 적어 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품 창고의 상품 예비 장소가 보니까 가용 재고 여부가 부죠. 맞고요. 그 다음에 상품 장소는 여입니다. 따라서 부여가 맞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재고 실사를 하였답니다. 다음 품목에 대하여 잘못된 처리 방법을 고르시오. 재고 실사를 하였습니다. 기초 재고 등록을 통해 신만큼 출고 조정한다. 실사를 한 다음에 실사를 등록하는 메뉴가 있죠. 구매자 재고 관리. 여기 있습니다. 재고 실사 등록. 날짜를 2021년 10월 30날 만일날 했네요. 30날 30초. 조회를 하고요. 자, 실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전산재고 ERP상에는 몇 개고 현재 가서 실제로 청구에 가서 숫자를 세보니까 이만큼이더라. 이게 실사재고입니다. 그러면 전산재고와 실사재고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4번처럼 동일하다면 아무런 처리를 할 필요 없지만 다 위에 거 3개는 다 체인, 의자, 바구니 3개는 다 전산재고와 실사재고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재고 조정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 아래 메뉴에서 했었죠. 이거 아래 메뉴에서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체인은 기초 재고 조정 등록을 통해서 몇 가지 맞습니다. 10만큼 출고 조정한다. 자, 전산이 장부가 많고 실사가 적습니다. 뭐에 맞춰야 되죠? 실사의 숫자를 맞춰줘야죠. 무엇을? 전산을, ERP를. 따라서 요 전산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실사에 맞추기 위해서 10을 줄여야 됩니다. 따라서 줄이니까 출고 조정해서 해야 되죠. 맞습니다. 두 번째 의자 볼게요. 의자는 전산 재고가 30으로 10개 실사 재고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이건 10개를 늘려줘야죠. 무엇을? 전산을 10개 늘려서 실사 재고랑 맞춰야 되겠죠. 따라서 늘리기 위해서는 입고 조정서 조정을 합니다. 3번, 답이 3번이 틀렸네요. 바구니 볼게요. 바구니는 여기 뭐랑 동일한 거냐면 체인이랑 동일합니다. 전산이 더 많고요. 실제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전산을 10개로 줄여야 되겠죠. 10개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냐면 입고 처리해서 누락건을 확인하여 10개를 입고시켰답니다. 줄여야 되는데 입고를 시켰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지금 이건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처리 방법이다.
20번 가겠습니다. 자, 사업장, 조정기간 있고 출고, 세트 모품목이 나오네요. 세트 품목 나오면 일반적으로 여기 시스템 관리에 가면 여기 세트 구성품 등록인데 이건 있고 조정수, 세트 품목을 조정하는 그 메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트 품목도 숫자가 늘거나 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럴 때 개별 품목 하나인 게 아니라 세트는 여러 개가 한데 묶여져 있는 그런 패키지 품목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세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개별 품목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메뉴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씩 줄이고 하나씩 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트 품목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세트품 수불 조정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15개 입고 조정수를 15개로 되어 있답니다. 조정기간부터 해보겠습니다. 11일부터 그 다음에 입고 창고가 제품 창고 제품 장소에 입고를 시키고요. 어디서 빼서 부품 창고에 부품 장소에서 빼서 제품 창고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11월 11일 날 유아용 자전거 15개를 입고시켰네요. 입고시켰습니다. 이제 이 입고시키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있는 이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져 있는 개별 품목들, 꾸러미 안에 들어가는 개별 품목들도 같이 불러와야 되겠죠. 그것을 아래에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세트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트 품목들이 알아서 나오는데요. 조회를 눌러야죠. 조회를 누르면 자, 세트 품목은 이 유아용 자전거 세트는 자전거도 15개, 자물쇠도 15개, 유아용 자전거도 15개. 숫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 유아용 자전거가 15개로 입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품 창고에 15개를 입고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구니도 거기 하나 들어가는 모양. 그러니까 15개로 나오는 겁니다. 자물쇠도 하나 들어가고요. 어디에? 유아용 자전거 세트에 바구니도 하나, 자물쇠도 하나, 유아용 자전거도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개 입고해야 되는데 바구니도 15개, 자물쇠 15개, 유아용 자전거도 15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세트 꾸러미를 하나로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구성품, 세트 적용 기능을 활용하여 구성품을 등록할 때 자물쇠의 대상 수량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 조회했죠? 하단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세트 적용을 누르고요. 조회를 누른 겁니다. 조회를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구니, 자물쇠, 유아용 자전거도 부품 창고에서 꺼내서 15개 꺼내서 유아용 자전거 세트로 한 대 묶어서 제품 창고로 입고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근데 자물쇠가 몇 개냐? 15개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